선생님이야, 다들 명절 잘 보냈지? 선생님은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너희들 모니터 속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가 민족문화, 조선시대 때 민족문화의 발달까지 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습지의 형식이 좀 바뀌게 될 거야. 선생님이 첨부해준 이 학습지, 이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내용은 살인 정치와 성리학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오늘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각자 너희들 오늘 수업 집중하면서 잘 들어주고 프린트 빈칸의 내용 잘 채울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들 오늘 할 내용이 1번 내용 정리 1번 훈구 세력의 권력 북적, 그리고 2번 살인 세력의 정계 진출, 그리고 3번 훈구와 살인의 대립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니까 집중하면서 온라인 수업 잘 들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선 처음에는 훈구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훈구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느냐? 다들 일단은 프린트 빈칸 첫 번째 훈구 적어놓고, 자, 훈구는 어떤 세력이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 고려 말기 때 신진사대부 세력이 등장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떤 신진사대부들은 야, 고려는 망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어떤 신진사대부들은 아직 고려도 쓸만한 나라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라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자는 급진파, 그리고 고려를 유지하자는 온건파가 있었는데, 이 훈구 세력은 그 중에서 조선을 건국하자는 입장이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선 건국을 도왔고, 그렇다면 어떤 라인일까? 태종 이방원의 라인을 탔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구인데, 이들은 세조, 그러니까 바로 수양대군이었지.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이 수양대군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세조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공이 있는 세력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세조가 이제 야, 내가 왕도 됐겠다, 나 밀어준 너희들한테 받았던 도움 내가 갚아줄게. 많은 토지와 노비와 재산을 이 훈구 세력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고, 훈구 세력은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급진에 되었던 거지. 자,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이 훈구 세력들, 자, 이들의 대항마가 바로 살인 세력이었어. 그러면 살인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 살인 세력이라고 적어두면 되고, 여기 설명이 막 나와 있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다. 고려의 유지를 주장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위는 바로 정몽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몽주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학문과 교육, 자신들의 사상을 받아들일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다고 해. 그러면서 길제라는 사람의 학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거 잘 기억해도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무엇을 추구했는데, 그 무엇은 바로 왕도 정치였어. 그래서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다. 바로 누가? 살인 세력들이. 그래서 이 살인 세력은 어떻게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느냐, 이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수양대군의 총애를 받았던 훈구 세력을 째끼고 어떻게 정치에 진출했는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성종이 봤을 때 이 훈구 세력이 점차 권세가 어깨가 그냥 하늘을 팍 찌를 것 같은 거야. 배돼지가 그냥 간이 배돼지로 팍 튀어나온 것 같은 거야. 일부 훈구 세력은 왕실과 결혼을 맺으면서 내가 지금 왕실에 연줄이 있는데 나 끝발 좀 되는 사람이야, 떵떵거리자. 이 성종이 좀 위기감을 느꼈던 거지. 얘네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머리 끝까지 기어오를 수 있겠는데? 안 되겠다, 얘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살인 세력을 정치에 등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종이, 빈칸에 성종 채워놔. 성종이 훈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이 살인 세력을 등용했다. 그 중에서 이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영남 지방의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고 그래. 김종직도 빈칸에 적어두길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 살림 세력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을까? 자, 살펴보면은 주로 언론기관, 언론을 담당하는 뉴스를 제작하는 3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 3사. 우리가 그때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배울 때 3사는 바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었다고 했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기관.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왕에게 바른 말, 직언을 올리는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이 바로 3사였어. 그래서 이 살림 세력은 3사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왕권을 견제했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훈구 세력,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훈구 세력이 잘못하고 있던 잘잘못을 따지면서 훈구 세력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 그와 동시에 정치개혁,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주장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원래는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이 훈구 세력이 봤을 때 갑자기 불쑥 등장한 성종 임금 때 갑자기 튀어나온 이 살림 세력이 마음에 들었을까? 약간 눈에 가시였겠지? 그러자 이 훈구 세력은 살림 쟤네들 안 되겠다. 쟤네들이 나중에 우리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살림의 목을 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이로써 훈구와 살림 세력의 대립각이 나왔던 거지. 자, 이들은 어떻게 대립을 했느냐? 성종이 죽자. 살림 세력을 이렇게 막 감싸 안았던 성종 임금이 죽자. 훈구 세력이 다시 스멀스멀 자신들의 입김을 펼치기 시작했던 거야. 야, 살림 쟤네들 요즘 하는 태도가 건방지지 않아? 우리보다 쟤네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살 이제 조선 왕실에서 여론을 막 주도하기 시작했고, 원래도 베이스가 됐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이 훈구 세력이 어떤 임금이 지지한다. 바로 조선의 역사의 길이야. 아직도 폭군하면 생각나요. 연산군이 즉위하고 나서부터 살림 세력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화야, 사화. 살림 세력이 입은 4개의 화. 살림이 받은 화. 살림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는 사화라는 뜻인데 총 4번의 사화가 있었다고 해. 그래서 연산군 즉위 이후부터 살림 세력이 연산군 임금부터 명종 때까지 4번의 큰 화를 당했다. 사화. 기억해 두면서 어떤 사화가 있었느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일사사화. 이렇게 4번의 사화가 있었어. 그 중에 무오사화랑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일사사화는 명종 때 해서 3차례의 왕에 걸쳐서 4번의 화를 입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 이 내용만 듣고 오늘 수업 끝내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산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자, 연산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살림 세력이 이 살림 세력 중에 대표 주자인 김종직이 조의 제문이라는 것을 올렸다고 해. 이 조의 제문은 그냥 어떤 건의 글이었는데 훈구 세력이 김종직이 올린 조의 제문을 보자. 이거 내용 좀 이상한데? 지금 우리 왕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너네 정체성이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고 들어왔던 거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무오사화는 어떤 내용이냐? 이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의 내용을 훈구 세력이 해석해본 결과 이 내용은 세조가 폐위시켰던 단종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이며 우리들의 선왕이었던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히 이 시건방진 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의 임금을 욕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연산군이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니도 혼 좀 나자. 라고 하면서 살림 세력을 쳐다놓고 막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저기 유배 보내고 살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여기서 살림 세력의 시련이 끝났던 게 아니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그래. 연산군 얘기를 하자면은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어머니 태비윤씨, 연산군은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대. 좀 더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올라가면은 자,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지? 성종의 아내가 바로 태비윤씨였던 거야. 그분이 이제 정식 부인이었던 거지. 그러나 성종은 이 후궁들을 막 들이기 시작했는데
패비윤 씨가 질투가 좀 많았었나 봐. 어느 날은 이제 성종한테 당신 또 후궁 누구 만나러 가는 거지? 엄씨 후궁 만나러 가는 거지? 정씨 후궁 만나러 가는 거지? 가지마! 라고 하면서 성종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왕의 얼굴, 용안이라고 부르지? 그 성종의 용 안에 활키에서 이 손톱 자국을 남겨버린 거야. 야, 조선시대 때 그 가부장적인 사고가 극심했던 이 유교 사회에서 왕의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지. 그러자 이제 패비윤 씨, 이 성종의 친어머니, 연산군한테는 친할머니 인수대비가 성종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야, 패비윤 씨 너 나가! 어딜 감히 지아비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대. 그렇게 패비윤 씨는 결국 왕실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는 결국 사약을 마시면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한다. 자, 패비윤 씨의 최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을 키워줬던 아버지, 자신이 따랐던 친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를 내쫓고 사약까지 매겼다. 연산군의 눈이 색 돌아버렸지. 그 이후에 연산군의 폭정은 진짜 너희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했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유튜브에다가는 직접 찍어서 올리진 못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 부인과 정씨 부인을 불러서 신나게 두들겨 패고 그분들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내가 이 포대자루에 죄인을 담아놨더니 너네가 이 포대자루 안에 있는 것을 패 죽여라. 그러면은 보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떤 패륜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연산군이 원래 초창기에는 나름 개혁도 해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열심히 하려던 찰나 자신 어머니의 죽음의 사실을 듣고 거기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거지. 어떻게 보면 뭐 비극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갖가지 행동들이 너무 끔찍했다고 하니까 자신한테 직언을 올렸던 신하, 황간, 내시, 진처선이라는 사람 역시 진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고 이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못해. 그러면은 18세 연령 제한을 걸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갑자사화 때는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이 이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됐던 살인 세력들을 숙청했던, 제거했던 과정이었던 거고 다음으로 기묘사회는 이 중종 반정. 연산군의 폭격이 너무 심해지니까 신하들이 이 연산군을 쫓아낸 거야. 연산군은 물러나라 하면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왕을 앉혔으니 그 왕이 바로 중종이야. 이 중종 당시 때 이 중종은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했다고 해. 살인 세력의 주축이었던 조광조를 등용했고 조광조는 이제 막 현량과 어떤 각종 제도들을 실시하고 정치 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이 현량과의 내용은 어떤 인재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간단한 시험을 쳐서 이 관리에 등용하는 제도였다고 해. 그러자 이 살인 세력 공부를 잘했고 지방에서 교육에 힘쓰면서 자신들의 학문 연구에 매진했던 살인 세력들의 출세길이 탁 트인 거지. 그러자 훈구 세력이 이것을 가만히 볼 수 있나. 음모를 꾸며서 조광조를 숙청했다고 한다. 그 음모가 바로 이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어떤 조씨가 왕이 될 운명이다 라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지 정치 공작이었고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조광조 역시 숙청당하고 살인 세력은 그때 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 그럼 중종 다음에 이 명종 때는 을사사화라는 것을 겪었는데 이때는 살인 세력이 왕실의 외척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네 차례의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 세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너희들이 기억해두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은 살인 세력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언젠가는 볕들 날 있겠지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됐던 과정을 알아보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살인 세력 또한 갈리게 되었다고 하니 살인 세력이 갈려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찍을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러면 프린트 빈칸 잘 채우고 자, 얘들아 안녕. 이제 이게 아마 우리 원격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프린트 내용을 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살인 정치와 성략 질서의 확립 프린트 다 펴두고, 저번 시간에 우리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의 갈등과 대립, 사화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자, 그렇다면 이 훈구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4차례 큰 피해를 받은 살인 세력들은 과연 거기서 기세가 꺾였느냐, 완전히 조선 사회에서 매장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살인 세력은 큰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수업할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볼 것이냐, 첫 번째 서원, 두 번째 향악, 그리고 세 번째 훈구 세력한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편가르기, 그리고 어떤 숙청, 정치적인 제거를 당해왔고 피해를 받았던 이 살인 세력이 선조에 이르러서는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개구리가 약간 온청이적 모르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랬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물그뜯었던 거지. 자,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너네가 여기 숫자 4 서원의 발달을 보면 되는데, 살인 세력은 4차례의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게, 이들이 건립한 게 바로 서원이라는 거야. 빈칸에 서원 잘 채워두고, 이 서원은 무엇이냐? 살인 세력이 자신들의 성략 이념을 바탕으로 성략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지방 학교 겸 제사하는 사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서원에서는 유학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향 피우면서 제사도 지내고 자신들의 어떤 성리학 학문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했었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성리학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보면은, 성리학은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와 동시에 성리학은 사람마다 자신의 지위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이었어. 그럼 마치 조선시대의 그 신분제 사회, 그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던, 주축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리학 사상이었던 거지. 오늘날에도 그 사상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성리학을 보급하는 서원이 어떤 임금의 눈에 들어서 임금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임금으로부터 직접 현판을 하사받고 그 권한을 인정받은 서원을 바로 우리 사액서원이라고 해.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최초의 사액서원은 백운동서원이라고 그래. 백운동서원은 누가 세웠느냐? 주세붕이 직접 세운 서원이야. 그래서 언제 세웠느냐? 조선의 임금 중에 중종 임금 때 이 주세봉 선생님이 백운동서원이라는 것을 최초로 지었다고 해. 그래서 백운동서원에서는 성리학 이념도 가르치고 유학자들 제사도 지내고 자신들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닦았던 서원이라는 거야. 그래. 오늘 선생님은 퇴근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 이걸 찍고 있네? 자, 그래가지고 이 백운동서원이 계속해서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자 중종 임금 그리고 명종 임금 뒤에도 들어간 거지. 중종 다음에 명종 임금이 쟤네들 일 참 잘한다. 우리 조선사회, 이 신분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구나. 기특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현판을 내려줄게. 마치 경복궁의 그 경복궁, 광화문, 우리가 이렇게 궁궐에 보면 팻말 있잖아. 그 팻말처럼 명종 임금이 직접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백운동서원한테 하사한 거야. 그래서 이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토지, 노비, 말, 다양한 재산 역시 함께 수여받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 이제 다른 지방의 살인 세력들이
오, 백운동성원 대박나네. 잭팟이네. 야, 임금님한테 형판도 하나 받았어? 야, 우리도 질 수 없지. 이제 너도 나도 원조 할머니 간장탕, 원조 순댓국밥, 원조 할머니 소머리곰탕, 너도 나도 내가 원조다 이러면서 우리도 임금님께 인정을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서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지방사회에서 건립되고 증가하기 시작했었던 거야. 자, 이제 보면은 서원 중심으로 사람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해 나갔다. 그러면서 살림 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권위를, 권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었다는 거야. 다 알겠어? 그래서 이 살림은 지방의 향촌 문화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제자도 늘려나가고 성리학 학문을 계속해서 닦아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시켰던 거지. 그래서 향촌 사회에서 살림 세력의 지위가 상승하고 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양반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살림 세력이 이 사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림이 자신들의 세력을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던 첫 번째 서원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향악의 보급. 이제 여기 해당하는 5번을 보면 돼.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향악이야, 향악. 이제 향악은 무엇이냐? 우리 너희들 이제 처음에 새학기 때 막 학급 자치 규정 이런 거 만들잖아. 각 학교마다 교칙이 있는 것처럼 이 지방의 향촌 사회에도 어떤 규칙이 있었어. 나름의 관습, 전통, 클래식한 전통이. 그래서 향촌 사회에는 이제 이웃이 어려움에 빠지면은 도와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살인 출신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이 향촌의 전통에다가 유교의 어떤 이념을 접목시켜가지고 나름 지방의 자치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살인 세력이 어떤 향촌의 전통에다가 플러스 유교 윤리를 더해서 지방 향촌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마을의 덕목, 마을의 규칙, 마을의 자치 규약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향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향악을 통해서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유교 덕목을 정했고, 가끔은 이 향악이 어떤 수령, 우리 원님, 사또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던 거지. 뭐 오늘날에 따지면 국회의원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더 강력하잖아. 그래서 일개 지방의 수령보다는 이 지방 향촌사회에서 정해둔 이 규칙, 법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살림 세력은 서원과 향악을 통해 성리학 질서를 향촌사회에 확산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게 됐던 거야. 자, 이런 살림 세력의 노력이 결국 조선의 임금 선조,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임금 선조 때 이르러서는 다시 그들이 중앙정계, 중앙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6번째, 마지막 단락이야. 붕당의 형성 보면은 이 붕당이라는 것은 그 원류는 같아. 첫 번째 흐름은 이 살림이야, 살림. 살림에서 갈라져 내려온 것들이 붕당인데, 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보자. 이제 선조 임금이 즉위하면서 선조가 살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야. 너 지방에서 좀 이름 좀 날렸다며? 우리 궁궐에 들어와서 한번 너의 영향을 펼쳐봐라. 네 꿈을 펼쳐봐라. 라고 하면서 살림 세력이 중앙정치에 진출하고, 자, 그렇다면 이들이 과거 훈구 세력한테 당했던 온갖 핍박과 대립과 갈등과 탄압은 이제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악의 싸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어떤 손에 들어올 것들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좀 더 권력력이 생겼던 거지. 그렇게 그 결과 이 살림 세력들이 갈라지게 되었으니 그것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프린트의 빈칸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던 거야. 이조전랑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비유하자면은, 자,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지. 이조전랑이 약간 국무총리랑 비유해보자. 이조전랑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관직이래. 그러니까 벼슬의 등급은 높지 않은데 그 아래 휘하 부서의 어떤 신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 이조전랑이.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막 임명할 수 있는 거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누구 국회의원 하세요? 국민의힘 누구 국회의원 하세요? 정의당 누구 국회의원 하세요? 국민의당 누구 국회의원 하세요?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파워가 센 관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주전랑의 임명 문제로 살인 세력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야. 야, 이주전랑 솔직히 우리 이번에 뭐 이승현이 해야 되지 않냐? 이주전랑 솔직히 이번에 우리 누구 은기가 해야 되지 않냐? 이주전랑 이번에 솔직히 우리 누구 민희가 해야 되지 않냐? 규하가 해야 되지 않냐? 지연이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속 다투기 시작했던 거야. 그 결과 붕당이 형성된 거지.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집단인 살인 집단이 갈래 쳐진 거야. 나 이제 니네랑 친구 안 해. 우리 이제 갈라서 우리 이혼해. 우리 이제 등 돌려. 흥칫 붕 이러면서 붕당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흥칫 붕당을 형성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빈칸에 붕당 씌워놓고 이 붕당이란 정치적인 이념과 자신의 학문적인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자, 내 좀 정치 이념이 좀 보수적이야. 근데 내가 갈고 닦는 학문, 내가 자주 읽는 책이 뭔가 좀 애덤 스미스 책을 좀 읽네. 내가 좀 책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공자를 읽어 막. 나는 보수적인데 공자를 읽어. 그러면 이제 같은 책에 읽는 사람들끼리,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몰려서 붕당을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난 좀 진보적이야. 다 뜯어 고치면 좋겠어. 그와 동시에 나는 이제 공자가 아니라 맹자를 읽어. 그러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맹자를 읽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붕당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붕당의 종류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던 거야. 동서남북이 할 때, 동서남북 할 때 동과 서가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동인과 서인을 먼저 등장을 했던 거지. 실제로는 이 동인 서인이 동북궁을 이렇게 위치로 잡았을 때 동쪽에 사는 사람들, 서쪽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린 다음에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 이 동인은 또 남인과 북인으로 갈려.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서, 동, 남, 북 이렇게 외워. 노론과 소론은 제껴두고 서인, 동인, 남인, 북인. 그 다음에 노론, 소론은 그냥 이제 그 서인에다가 끼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붕당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붕당 형성 아래쪽에 빈칸 2개가 나오지. 바로 동인과 서인이야.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동인. 이황과 조식의 제자였던 사람들이고, 이 동인은 후에 남인과 북인으로 또다시 갈라서게 된대.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어떤 기성세대와 청년층, 진보와 보수, 이 노년층과 젊은 사람들, 5060, 3040, 1020 막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 니 편, 내 편, 심지어 야구 구단도 기아 타이거즈 막 삼성 라이온즈 막 롯데 자이언츠 다 그렇게 편 나누고. 저기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 영남, 영동, 영서, 봉희중학교, 막 후평중학교 막 다 편 가르잖아.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민족이 이때부터 편 가르는 게 전통처럼 내려온 건지는 또 모르는데, 우리 봉희중학교 너희들은 제발 서로 편 안 갈랐으면 좋겠어. 나중에 너네가 어른 돼서 편 갈라도 늦지 않아. 지금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건데, 물론 항상 사이좋을 수는 없겠지. 그렇진 않더라도 갈등은 빚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너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래. 자, 그래서 이황과 조식의 제자 동인 세력이었고, 이들은 남인과 북인. 그리고 이 서인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이이 선생의 제자인 사람들이 바로 서인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던 붕당은 후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고,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됐던 거지, 비로소. 그러자 이제 나중에 정조대왕, 영조 때, 영조 정조구나. 영조, 정조대왕 때 탕평책, 그 누구도 가르지 않고 골고루 등용하겠다라는 탕평 정치가 시작됐던 거지. 그래서 이 붕당 정치의 전개로 인해서 각각의 붕당 세력들이,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서론과 노론 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고 해. 그래서 이거는 사담인데, 처음에 이 광해군,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하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광해군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북인 세력이 힘이 세다가 이후에 남인 그리고 서인 세력이 바로 광해군이 쫓겨나지 인조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왕권을 차지하자 기존의 광해군을 따르던 북인 세력은 제거되고 남인과 서인 세력이 다시 실권을 잡게 되는 이렇게 서로가 강자가 됐다가 약자가 됐다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분당 전치가 전개되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면서 여기 빈칸에 아랫부분에 확인하기는 너네들이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수행평가야 얘들아. 오케이. 이제 우리 수행평가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그러니까 잘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주말 잘 보내고 이제 너네 학교 와야 되니까 학교 올 마음가짐과 몸가짐 정신 개조 다시 하고 와. 멘탈 잡고 학교에서 보자. 알겠지? 자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자.